2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시베리아에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며칠간 온난했던 대기가 서서히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내려오는 시베리아 고기압은 북극이 온난해지면서 북극 한기가 중위도로 남하하는 것인데요. 오늘부터 북서쪽의 고기압과 일본 동쪽의 저기압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겨울철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졌고 상층 한기가 먼저 내려오면서 지대가 높은 설악산은 영하 15.7도까지 떨어져 기온 하강폭이 가장 컸습니다. 오늘 아침 500헥토파스칼 북반구 모습인데요. 어제까지 북극 중심에 있던 온난한 고기압이 그린란드나 랍테프의 부근으로 조금 이동한 모습입니다. 북극 주변을 고기압이 차지하면서 북극 한기는 중위도로 밀려나는데요. 한기의 강력한 한 축은 모스크바를 향하고 있고 또 다른 강력한 한기는 카나다에서 미북 동부 지역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로 내려오는 한기는 그리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 다행입니다. 작년 12월 열대 동태평양 감시구역인 니뇨 3.4 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 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라니냐에 진입했는데요. 현재는 마이너스 0.8로 약한 라니냐 상태입니다. 적도 부근 바다는 무역풍이 부는데요. 태평양에서 무역풍이 다른 해보다 강해지면 서태평양 적도 부근엔 두꺼운 온수층이 형성되고 동태평양에서는 심층 해수가 올라와 용승이 강해집니다. 1년 중 5개월 이상 동안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0.5도 이상 낮아지면 이를 라니냐라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라니냐 발생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면 한파와 라니냐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한반도는 북극 진동이나 메둔줄리안 진동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중상층 블로킹에 따라 한파의 향배가 정해지기 때문에 엘니뇨 남방 진동이 한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베리아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남하하는데요. 일정한 한기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기도상의 기압 배치는 며칠간 거의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강한 한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기온이 점점 더 하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평년 대비 1에서 2도 가량 낮을 전망이지만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평년 대비 2에서 3도 낮은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19일에는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극 한기가 계속 남하하면서 아침에는 기온 하강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영하 6도, 부산 영하 3도 등 전국의 기온이 크게 떨어져 다시 한겨울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평년 대비 3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19일 낮에도 기온은 많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부권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일에도 19일과 비슷한 기온 분포가 예상되면서 강추위가 절정을 향해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경부터는 한기의 강도가 조금씩 약화되는데요. 기온이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기온은 평년 대비 3에서 4도 가량 낮아 추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22일 경에는 드디어 몽골 지역의 고기압 중심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시베리아 한기는 대부분 몽골 지역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한기의 피크가 지나면서 기온이 조금씩 오르는데요. 서울은 영하 5도, 부산은 영하 2도가 각각 예상됩니다. 북극 한기의 중간 기착지였던 몽골 지역에서 다시 고기압이 내려오지만 한기의 강도는 점점 약해지는데요. 23일과 24일에도 평년보다 3에서 4도 가량 낮은 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4일에는 고기압 중심이 산둥반도 부근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점차 고기압 중심권의 영향을 받는데요. 낮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평년 대비 1에서 2도 낮은 기온 분포가 예상되지만 이로써 8일간의 장기 추위는 끝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일부터는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으로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